오늘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거의 2주가량 강행군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지금 쭉 다 받으시고 정말 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뭐 김민석 총리가 어, 호남에서 연설을 하면서 전남도청에서 이제 국정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뭐 보고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은 앉아 있는 사람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거기서 또 의문이 되는 지점들을 질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2주간 진짜 강행군이다라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행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은 좀 쉬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일은 좀 쉬시고 다시 또 충전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또 남아있는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소화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연말 연초에 또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예, 조금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충전을 보통 주말에 하시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 컨텐츠가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님 일정이 있어야 저는 이제 방송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 대통령님이 이제 쉬시면은 저는 이제 방송 그 컨텐츠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다행히도 대통령이 쉬셔도 총리는 뛴다. 뭐 지금 거의 뭐 이런 스케줄이에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주말마다 지금 또 국정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국정 설명회를 지금 전국을 돌면서 국정 설명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또 김민석 총리 또 스케줄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유튜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줘가지고 진짜 컨텐츠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민주평통 국정설명회를 할 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야 이거 스티브 민석이다, 민석 머스크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요즘 뭐 미국의 CEO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CEO들도 신제품 나오면 이제 신제품 설명회를 하는데 와 그런 분위기야. 대단히 또 그 김민석 총리는 연설력도 좋습니다. 지난번 뭐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 보니까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연설 쪽보다는 강연 쪽에 더 최적화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강연이 참 좋아. 예. 그리고 이 국정설명회가 김민석의 어떤 실력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남도청에서 국정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어요. 이것도 좀 느낌이 여러분 싹 오죠, 이제.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참 그 치밀한 분들이고 또 집요한 분들이에요. 두 분의 성격이나 기질을 보면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치밀하고 집요하다. 뭐 요런 점이 두 분의 공통점인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허실실, 외유내강형 이런 이제 정치인들인데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부드러워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뭐 잼통령님 막 이러잖아요. 이잼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어떤 카리스마형 지도자라기보다는 친근한, 편안한 이런 인상을 주는 이제 지도자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편하게 대하는데 김민석 총리는 어찌 보면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뭐 좀 이런 느낌이죠. 그럼 뭐 상당히 뭐 젠틀한 이런 인상을 주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뭐 한마디로 무슨 뭐 불독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 뭐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고 대부분 이제 당대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당대표 출마 얘기가 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호남을 아주 집요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 달 사이에 한 세 번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호남을. 아주 미친 듯이 호남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호남 지역에서 뭐 70만 명이 뭐 입당을 해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뭐 특정 종교 세력하고
뭐 조직적으로 유착을 해가지고 대거 입당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을 지금 어떻게 확 쥐어야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점을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사자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들의 기질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호랑이들, 대호, 큰 호랑이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지켜보셔서 느끼는 바겠지만은 이제 어제 이제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청래는 토끼죠. 김민석 총리가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청래는 토끼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대충 해도 당대표 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토끼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남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당대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더 큰 그림도 저는 뭐 김민석 총리의 어떤 마음속에는 있지 않겠나.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호남을 쥐어야 됩니다. 호남, 뭐 시무호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시무국가였나요? 시무호남인가? 한자 요즘에 잘 못 외웁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이 호남을 쥐지 못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나 뭐 조국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다. 예? 김민석 총리는 벌써 마스크가 호남형이에요. 호남형. 예? 마스크가 호남형이잖아. 호남은 김민석이에요. 정청래가 호남은 아니잖아. 그죠? 예, 정청래는 호남은 아니에요. 호남형은 아니야. 예, 호남형, 김민석 총리는 딱 호남형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이제 김민석이 저는 이제 확실히 잡는다. 그리고 호남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정 설명회도 호남 분들이 이제 많이 모이셨고,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셨고, 또 아주 뭐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스티브 민석의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뭐 다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 여기 여러분들이 좀 감동하실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자, 호남형 김민석의 국정 설명회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6번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 뭐가 영상이 또 잘못 나왔네요. 호남형 김민석 총리의 국정 설명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완전히 떴다고. 이게 이제는 재미를 넘어서 이제는 교육의 단계까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 또 당에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는 당원주권 정당을 시작하시고, 근데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결국 국민이 하늘이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국민주권의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고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업무보고가 열리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표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은 열렸습니다. 이 열린 방향은 결코 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회의를 열었고 총리실도 필요한 부분의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열 준비를 하자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정부 부처에도 이제는 국민의 관심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실험은 전 세계로부터
혹은 AI 시대, 혹은 민주주의 시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가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문을 우리가 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K민주주의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 싱가포르의 이광현 수장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선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고 이런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5년 내에, 그리고 5년 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열고 있는 이 새로운 열린민주주의의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다른 서구 나라보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가는 K민주주의, 세계적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쉬었을 때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수출품이 뭐냐? 전 헌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출품이 민주주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니라 이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능력까지, 기술적인 실험까지, 다양한 시스템까지, 어떻게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느냐, 어떻게 지방정부가 구현하느냐와 결합된 그러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이념뿐만 아니라 산업까지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은 전자투표 같은 것들을 실험해서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에서 앞서고 그것 자체가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의 국정연설회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전에 그 집권 초기에 김민석 총리가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국적 사고를 갖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방송에서도 참 가슴이 뜨거웠다. 제국적 사고. 우리라고 제국이 되지 말라라는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 문화 제국이 되고, 경제 제국이 되고, 군사 제국이 되고, 민주주의 제국이 되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밀한 의미의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세계를 우리가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역량을 기르는 것을, 그걸 제국적 사고라고 김민석 총리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 정치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복만삼님, 오늘 초코 총리님 프레젠테이션 젠석킴 같았어요. 끊을 수가 없더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세계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가 되게 될 날이 5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5년 안에. 미국을 앞서고, 미국이 선망하고, 서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선망하는 민주주의의 최선진국, 민주주의 1등 국가를 5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기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는 나라, 그것이 단지 그냥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혁명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시스템적으로도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를, 진짜 웅장해지잖아 막, 여러분. 그 여의도에서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움질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목발 들고. 좀 창피하지 않아요? 세계 민주주의의 그죠? 모범 국가를 넘어서 뭐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목표인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목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여의도에서 날씨도 안 좋은데 목발 들고, 그것도 뭐 만이나 모였으면 모르겠어, 몇십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정부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19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용팔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진짜. 유튜브 용팔입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 시청자들이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시청자들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뭐 유튜버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지만은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돈이 되면 그냥 하는 거야. 유튜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시청률 나오면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보면은 돈이 안 되면은 안 하지 그거를. 돈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목발 들고 막 그 발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용팔이 짓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막 슈퍼챗 쏴주고 잘한다 하고 이러니까 유튜버들이 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유튜버들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정치인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이 낮다. 그 다음에 한국 정치인들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왜 정치인들이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저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뽑아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아니 장동혁이 우리가 볼 땐 저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 미친 짓을 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그 당대표를 뽑아주는 사람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장동혁이 나름 뭐 판사 출신인데 대가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머리가 돌아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30%는 수준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라도 되고 금배지라도 달고 뭐 나중에 대선 후보도 하고 출세를 하게 되잖아.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막 응원해주고 거기다가 막 돈 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야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거 왜 싸우냐 니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채팅창 가서 보면은 양쪽으로 그냥 갈라져가지고 이쪽에서는 잘한다 뭐 한잔이 잘한다 저쪽에서는 시발이 잘한다 난리가 났어. 그 똑같은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똑같은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똑같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그러려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김인석 총리의 저 연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우리가 웅장해집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민주주의의 1등 국가를 지금 만들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초를 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더 모범적으로, 그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답게 세계 최고의 지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지지자가 돼야 된다. 정청래 쪽이 저런다 그래갖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냐고. 우리가 정청래를 까는 이유가 뭡니까? 수준 이하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까는 거잖아요. 닦아놓고. 정청래, 그쪽 청래당 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수준 이하잖아. 그러니까 까는 거잖아. 수준도 안 되는 놈이 왜 당대표를 해가지고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대통령님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비난하면서 똑같은 짓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품격 있게, 더 수준 있게, 이재명 지지자답게 그렇게 뭐 정치적 참여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유튜버 분들도 저는 그 이재명 다 대통령님을 걸고 지금 방송을 해서 뭐 돈벌이를 하시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막 정청래 때문에 죽겠다 괴롭다 막 그러는데 물론 좀 힘들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납니다. 짜증나긴 하는데 오늘 지금 김민석 총리의 그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음 당대표 선거 걱정되세요? 아직도? 물론 지금 6개월 남았어요. 정청래 임기 이제 6개월 남았어. 뭐 정청래가 그만두면 좋겠지 우리 입장에서. 근데 정청래가 우리가 사퇴하라고 떠든다고 그 몇십 명 몰려가가지고 집회하고 사퇴하라고 떠든다고 해서 사퇴를 하겠습니까? 연임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퇴를 하겠어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정청래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 현재로선. 이제 견제하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를 좀 견제를 하자.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잘 해가지고 최고위원의 친명이 다수가 되면은 정청래를 좀 견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안정되는 거잖아, 지금. 6개월 남은 거예요, 기껏해야.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하냐, 이거야, 저는. 그 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김민석과 정청래가, 저는 아까 호랑이와 토끼, 뭐,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호랑이와 토끼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뭐, 김민석 총리의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정청래라고 봐요. 발바닥에 때도 안 돼. 김민석의, 때도 안 되는 사람이 정청래인 거야.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아무리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김민석하고 정청래하고 경선을 하는데 정청래를 찍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제가 볼 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뭐 당대표는 다음에 김민석이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예?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뭐하러 스트레스를 스스로 사서 스트레스를 받냐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거고, 자, 실력 면에서 볼 때, 정청래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인물인 거고, 예, 이제 김민석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내년 8월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교체하면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그 6개월 동안 좀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질 가능성은 있죠. 예,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충분히 너무 걱정할 상황 아니고, 이번 당대표 보궐선거 때, 친명 후보 2명 이상 여러분들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의 후보 중에, 친명 후보,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데 힘을 모아라. 예? 초록이님,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요? 나이스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고, 나이스한 생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에? 아니,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어떻게 비교가 돼? 그 정도 사리분별이 안 되세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답답하네, 진짜. 자, 더블루님, 양비론 쪽으로 얘기하시니 좀 속상하네요. 양비론 아니에요, 전.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잘못한 거잖아.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정도 사리분별이 안 돼. 이거 친명이니까 무조건. 그게 내로남불이잖아. 친명은 무조건 잘했고, 친청은 무조건 못했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누굽니까? 초롱이님? 예. 이분은 그쪽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다 아시잖아. 에? 오늘 한두 잔인지 두세 잔인지 걔들이 거기 몰려가가지고 왜 소란을 일으켰는지, 그 일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 사람 객관적이어야지.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응? 저는 관계를 다 알잖아. 지금 오늘 벌어진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세요? 모르시면 가서 방송을 봐봐.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에휴, 자, 우리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정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 오늘 페이커를 또 만났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총리가 인터뷰를 한다? 이런 모습을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참 재밌는 오늘 또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적인 질문. 그때 반대는 안 했어요? 부모님이? 또는 제일 심하게 반대를 한 분은 없어요? 네, 감사하게도 반대해 주시기보다는 좀 지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랄까, 복이랄까, 그런 거네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아버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어떤 판단이나 선택에 대해서 좀 응원형이셨나 보죠? 네,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할 거 하고 게임 했어가지고 그런지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애가 그 시점에 지금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시점에 그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다른 부모들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선에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약간 안 좋은 시선에서 보는 사회적 시선도 있잖아요. 중독이다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적 있는데, 지금이라면은 다른 후배들이 또 다른 청년들이 직업으로서 나의 삶을 걸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는 그 다른 후배들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들이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나 타당한 걱정이죠. 네,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제 또래 때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그냥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이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가 부모가 입장이 된다면은 좀 우리 자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정도는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프로게이머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건 좀 현실적인 문제니까 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오히려 본인이 지금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다면 상당히 신중해질 수도 있겠네. 그쵸.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선뜻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 그거 참, 갑자기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뭘 하든 무조건 제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지금 저를 생각하면서 저를 만든 가장 큰 힘이 저희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비춰서 굉장히 좀 리버럴하다고 할까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최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저를 요새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그렇게 일종의 자유로운 판단을 자식들한테 하게 하나? 제가 더 그걸 못 미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버님이 오히려 더 막 전적인 응원을 해줬다고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원래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다른 일로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셔서 저를 좀 그래서 좀 응원해 주셨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그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또 열심히 하게 응원해 주시는 게 그 시대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또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 그때 네, 여기까지. 그 김민석 총리가 프로게이머 페이커죠, 페이커. 페이커가 뭐 대단한 그 뭐 인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뭐 게임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다, 뭐 어마어마한 또 뭐 연봉도 받는다, 뭐 요런 거 정도 아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형식과 메시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총리가 인터뷰이가 돼서 그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장면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통은 총리는 혹은 뭐 대통령은, 정치인은 인터뷰이가 되죠. 인터뷰어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얘기했나요? 인터뷰를 당하는
그 정치인과 인터뷰를 하지 정치인이 진행자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이제 그 컨텐츠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을 직접 초대를 해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것. 이런 형식도 저는 상당히 이채로 왔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프로게이머라는 이게 뭐 단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IT 강국, 나아가 이제 AI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프로게이머와 같은 이런 직업군들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프로게이머와 총리가 직접 대담을 하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회에 특히 기성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봐요. 뭐 김민석 총리도 뭐 그런 이제 질문도 하기도 했잖아요. 자녀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하면은 이거 뭐 페이커가 이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자녀가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지금 최한옥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가 저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 뜯어 말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 걸 하냐? 그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런 인식이 기성세대가 이런 고리타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 AI 혁명으로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될 텐데 이런 환경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사자를 선호하죠. 부모들은. 그래서 뭐 의사, 요즘 뭐 다 의대 보내지. 애들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이제 다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그 또 뭡니까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사자를 아직도 선호하는 사회야. 근데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 어디서 그 여러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초등학생들 그 미래 장래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런데 장래에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유튜버가 1위예요. 유튜버가. 유튜버가 1위야. 그리고 저도 유튜버를 해보니까 유튜버 이거 할 만한 것 같아. 뭐 그러잖아요. 뭐 주목도 받고 돈도 잘 벌고 본인이 잘하기만 하면은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이제 뭐 수입도 능력만 있으면은 얻을 수 있고. 그 사실 웬만한 의사, 뭐 검사, 판사보다 유튜버가 훨씬 나아요. 저보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최평 정치평론을 잘하니까 나중에 뭐 정치를 해라, 뭐 내각에 들어가라,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채팅창에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최한욱 평론가 내가 꼭 필요합니다. 내각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장관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전화가 오면요. 저는 이런 지하에 싫어요. 싫어요. 뭐 그럴 거예요. 왜? 유튜버가 더 낫거든. 내가 볼 때는. 장관보다 유튜버가 더 나아. 여러 가지로 뭐, 정년도 없고, 뭐 장관 뭐 그거 해봐야 뭐 길게 해봐야 1, 2년 아닙니까? 근데 유튜버는 85세까지. 85세가 돼서도, 제가 뭐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직업이야. 이거 세상에 너무 좋은 직업 아니야. 그걸 놔두고 내가 왜 가서 장관질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뭐하러 국회의원을 해요? 국회의원보다 이게 훨씬 난데. 그럼 편하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미쳤습니까? 민주당에서 정청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에 저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좀 출마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이 와도, 꺼지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미쳤습니까? 서울시장보다 유튜버가 더 안 돼. 복만삼님. 까왕님처럼 유튜버로 자리 잡으려면 복면 가왕도 나가야 되고, 책도 갇혀서 2년 이상 봐야 되는데,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현명한 거야. 앞으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유튜버가 더 나은 뭐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다 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훨씬 더 그 삶의 질을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게 얻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뭐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지. 프로게이머도 게임을 내가 잘하면은 훨씬 뭐 판검사 의사보다 훨씬 더 나은 직업이잖아. 근데 기성세대들이 초등학생의 생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부모들은 계속 아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시대하고 괴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자기들 틀 안에 가둬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뭐 나라의 어머니인 거죠. 대통령의 아버지면은 나라의 어머니가 이제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가 프로게이머를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아, 총리도 인정하는 직업이구나. 프로게이머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아, 총리도 인정하는 직업이구나. 앞으로 이런 새로운 직업군들이 AI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AI 혁명이 진행되면은 가장 데미지를 입는 직업들이 뭐냐면 전문직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하셔야 아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사, 지금 데미지를 크게 입을 만한 직업들이 의사, 회계사들은 지금 이미 데미지가 크게 와요. 요즘에 웬만한 회계 업무는 그 왜 앱으로 뭐 1, 2만 원 주면은 다 처리가 돼. 예전에 뭐 몇십만 원 주고 뭐 세금 신고하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은 AI로 회계 처리가 다 되니까 그냥 앱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내면은 바로 뭐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뭐 이런 게 금방 처리가 돼요. 그 예전에 10분의 1의 비용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들 그만큼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뭐 판검사 앞으로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옛날 생각하고 아이들을 과거에 묶어놓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AI 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오늘 페이커와 인터뷰를 한 것, 그 내용을 떠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 형식도 참신하고 참 새롭다. 그죠?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도 역시 김민석답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스마트하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뭐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국정 설명회를 하면서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국의 CEO들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국정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참신하고 새롭고 이게 이제 김민석의 장점이 아닌가. 저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 실험이죠. 예전에 우리가 정치판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그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뭐 국정설명회라는 형식도 그렇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그렇고 저렇게 인터뷰 형식도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도 저는 좀 새로운 모습이고 아까 국정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했듯이 AI 혁명으로 진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밤솔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많이 개입할수록 부모보다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스프링조이님 고품격 평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페이커하고 지금 인터뷰를 한 게 아주 시점이 또 절묘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김민석 총리가 페이커를 불러서 인터뷰를 한 데는 또 이유가 있다. 뭐 어떤 게 또 절묘한지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기억하시죠? 그 무대가 이제 e스포츠로 옮겨질 전망인데요.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맞대결을 제안하자 이에 화답했던 e스포츠 최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인공지능 AI를 상대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페이커 이상혁이 사상 최초로 롤드컵에서 통산 6번째이자 3회 연속 우승을 거두자 일론 머스크는 페이커가 이끄는 T1에 최근 개발 중인 인공지능 그록5와 내년에 맞대결을 펼치자며 SNS를 통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T1 측에서 곧바로 준비가 됐다고 화답한 가운데 페이커 이상혁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와 맞대결에 관심이 많다며 AI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혁명적인 발전 속도는 인정하지만 내년에 맞대결을 펼칠 경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좀 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년에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세돌 이후 9년 만에 인간과 인공지능 간 세기의 대결을 예고한 페이커는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과 대회 2연패를 향한 열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e스포츠에서 숱한 역사를 써온 페이커는 30살을 맞는 2026년 인간 대표로 또 국가대표로 역사적인 도전을 이어갑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이세돌 기사에 이어서 페이커가 인공지능과 이제 대결을 한다. 참 이것도 참 흥미롭죠. 인간 중에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지금 이세돌 기사가 이제 9년 전에 알파고하고 대국을 했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파고를 이긴 인간이 됐죠.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 이세돌 기사가 됐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안 깨질 거예요. 영원히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페이커에게 도전장을 지금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엄청난 일이 이제 또 벌어지는 거죠. 이건 뭐 이겨도 대박, 뭐 저도 대박입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라는 걸 또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공지능과 대결할 수 있는 인간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인간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인간 대표. 대표가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가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양측이 이제 하기로 거의 합의가 돼서 뭐 스케줄만 잡으면 되는 상황 같아요. 아마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김민석 총리가 페이커와의 이제 인터뷰를 지금 준비를 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참 영리하고 세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뭐 1시간이 넘었는데 두 분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 소식을 전할 때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리고 이때가 참 기분이 좋잖아요. 맨날 그 쓸데없이 정치권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까는 걸 아직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뭐 까는 얘기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가 국정설명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부 5년은 짧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있다. 이게 뭐 준비된 발언인지 뭐 그냥 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년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뭐 계속 나왔죠.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연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5년이 아니라 10년 뭐 그 이상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헌법이죠. 헌법상에 5년 동안 한 번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헌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즉 개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헌은 누가 하는 거냐?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법은 다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 뭐 꼭 5년 단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국민들이 더 바라면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5년 이상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0% 이상이 되면은 개헌이 되는 거잖아. 개헌을 하면은 연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회적으로 오늘 김민석 총리가 연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 5년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 문제가 안 돼,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쯤 또 조중동이 물어뜯을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5년은 너무 짧다. 조국은 5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김민석 총리는 5년은 너무 짧다 그러고 있는 거죠. 정도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년 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헌을. 근데 정청래가 개헌 얘기나 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한다고 그래도 개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 물론 빨리 하면은 못할 건 아닙니다. 근데 정청래의 지금 행태를 놓고 볼 때 개헌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총선 때는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라면,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잖아요, 저건. 5년은 너무 짧다. 라는 게 김민석 총리의 생각인데, 그럼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은 너무 짧으니까, 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면, 뭐, 국민들이 원한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김민석이 한번 하고, 그죠? 김민석 총리가 한번 하면 되잖아. 4년짜리 한번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출마해서 4년짜리 2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 5년,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이거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연임을 해버리는 게 더 좋지.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연달아 하는 것보다 한 텀 두고 2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때는 뭐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면은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총선 때 개헌을 추진을 하자. 스프링조이님, 챗 GPT로 사진 보정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복장이 터져서 욕 좀 썼더니 블랙커머스로 찍혔는지 앱이 아예 안 열리는 황당한 일이 이슈. 논리적인 AI가 나올지 몰라도 감정 혹은 감성적인 건 인간을 따라올 수 없을 듯요.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인간의 하인이 되는 것이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고 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다음 총선 때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하자 이거예요. 출마를 하자고. 김민석이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를 하자 이거지 저는. 총리를 하자. 그리고 4년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사실 뭐 그게 이재명 정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닦아놓고 김민석이 대통령이고 이재명이 총리, 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김민석이 총리, 뭐 이게 그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4년 한 다음에 4년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저는. 그러면은 이재명 5년, 김민석 4년, 이재명 8년. 이러면 몇 년이 됩니까? 17년이 되잖아요. 17년. 물론 이제 본인들은 괴롭겠죠. 본인들은 매우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제가 볼 때는 진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제가 여기 뭐 화면에 지금 걸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딴 놈들은 다 자기 정치할 놈들이야. 근데 진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박찬대 의원. 2명이에요, 2명. 이
두 분이 역할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뭐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는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은, 박찬대 의원도 더 역할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20년으로 만들자고, 20년으로. 20년 못 만들려면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당대표를 무조건 저는 김민석으로 가야 된다. 무슨 정청래 연임입니까?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절대 개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청래는. 지가 헤쳐먹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조털들은 무조건 김민석으로 가야 개헌이 가능해지고, 개헌이 가능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임도 저는 가능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단지 정청래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김민석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차기 당대표가 결국은 이번에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어쨌건 개헌을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응? 되건 안 되건 간에 개헌을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털레반들이 김어준하고 뭐 이런 놈들이 장난질을 하는 바람에 김어준이, 최욱이, 이동영이 얘네들이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을 막은 거야. 이렇게 됐지만은 다음에는 반드시 김민석 총리. 제가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김민석, 박찬대의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가연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큰 그림을 봐야지.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민주정부 20년, 국민주권 정부 20년. 이게 목표입니다. 최소 20년 가자는 거야.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정치인들 키워야죠. 키울 사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차세대 주자들을 키우는 그런 선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한준호, 뭐 그다음에 정원호, 강훈식, 뭐 박찬대 의원도 아직 조금 더 젊은 세대니까요. 박찬대, 이런 또 차세대 주자를 키워가지고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